네, 안녕하세요. 포텐셜TV 황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네, 요즘 결혼정보회사 관련해서도 굉장히 광고가 많이 뜨더라고요. 이득을 많이 보고 있다. 신문 기사 보면 이게 아무래도 저출산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뭔가 결혼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해요. 그치. 분위기가. 예전에 네. 생각해 보면은 무슨 사람을 무슨 회사를 통해서 만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많았잖아. 그렇죠. 약간 뭔가 좀 안 좋게 보기도 맞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인연은 뭐 자연스럽게 만나야 되고 운명 같은 사랑과 영화 같은 로맨스, 그리고 이제 소개팅까지는 오케이. 뭐 맞서는 뭐 부모님이 얘기하니까 오케이인데, 근데 회사를 통해서 만나야 돼? 근데 인식이 요즘 많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그럼 같긴 해요. 그치, 네. 그치. 뭐 가연 뭐 이런 식으로 듀오 또 뭐 이런 네.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야. 그렇죠. 거기에다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어플리케이션, 미팅 앱, 뭐 많죠.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인식이나 그런 이제 거기에 따른 뭐 사회적인 시선. 뭐 시선이 그렇게 네.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자기들끼리 만족하면 오케이 아니야. 그렇죠. 근데 뭐 막상 이제 결혼할 때 안녕하세요 뭐 신랑 신부들 인사하잖아요. 저희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나게 된 인연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 없으니까. 그렇지. 네. 뭐 굉장히 많은 데서 전 사실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긴 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나는 옛날에는 되게 선입견이 좀 강했거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구청에서도 무슨 만남을 주선하고 있고, 구청이요? 서초구청에서 네. 최근인가? 아무튼 정기적으로 남성, 여성을 좀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는 매칭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하더라고. 그런 거 보면서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구나, 이제. 구청장이 몸소 나섰네요. 인구 감소를 그러니까 늘리기 위해서. 만나는 네. 게 쉽지 않구나, 사람은. 그러니까 거기다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이게 사회적으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지 괜찮다는 인식들이 좀 있잖아. 너무 갭 차이가 나거나 재벌인데 막 누구랑 만났을 때 막 싸우고 갈등이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예전에는 학교라는 곳에서 어느 정도는 좀 커버해 준 것 같아. 학벌이라는 존재, 네. 지역이라는 존재에서. 그래서 이제 지역이 너무 다르다. 옛날에는 그런 차이는 못 느꼈지만 요즘에는 같은 지역 사람끼리 좀 만나고 싶고. 학교도 다르다. 괜찮은데 이제는 좀 같은 학교나 아니면 비슷한 레벨 학교에서 만나고 싶은 약간 그런 그 구조적으로 계층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거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혼정보회사는 그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묶음으로 이렇게 매칭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너네들은 이쪽 물이 좋아, 너네들은 분홍색 물이 좋아, 빨간색 물이 좋아,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글쎄요, 연령도 이건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뭐 연령대별 뭐 결혼 이것도 있었지만 남성들 무리 중에서 다 필요 없어, 나는 무조건 어린 여자만 좋아, 이렇게 하는 무리들도 있고. 또 아니야, 우리는 무조건 예쁜 여자만 좋아, 이렇게 하는 무리도 있고. 결혼정보회사가 이렇게 계층으로 나누긴 하지만 근데 제가 한번 사이트를 들어가 봤거든요. 이렇게 하기 전에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무슨 프리미엄 결혼정보회사라고 해가지고 베스트 모시기였는데 들어가서 제가 여성의 입장에서 한번 클릭을 해보고 남성의 입장에서 클릭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일단 여성의 입장에서 클릭을 해봤을 때 뭐라고 떴을까요? 나이? 여성 입장에서 내가 여잔데 결혼정보회사 저 여성이에요, 가입해볼까 하고 딱 클릭을 했어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뜨는 광고 문구, 여기에 오면 뭐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 남자 만날 수 있다. 맞아요. 예, 이젠 만나세요. 대한민국 0.1%의 남성만을. 아. 저는 딱 이거 보고 여성들을 다 이렇게 능력만 좋은 남자를 찾는 결정사는 그렇게 좀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좀 씁쓸했고. 그러면 남자 네, 입장에서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또 이제 클릭을 해봤죠. 뭐가 나왔을까요? 이거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쁘다? 네, 그거였어요. 이제 만나세요. 실물까지 아름다운 여성만을. 아. 실물을 검증을 했다라고 해놓고 이제 또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결혼정보회사에서 남자의 그 뭔가 면접 미팅 이런 네. 부분에서는 질문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여성분들에 대한 질문이나 뭐 이런 이제 미팅 자리에서 파악하는 거는 나이나 이제 외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
뭐 성형외과 다 있잖아요. 가기 전에 포토샵으로 대충 해놓은 다음에 그렇지. 매칭이 그렇지. 괜찮을 것 같으면 성형외과 가서 이렇게 뭐 딴 말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생각해봤을 때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추구하는 부분들이 왜 그럴까? 근데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니즈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찾죠. 그러니까 기준이 뭔지도 궁금해요.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류의 그러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결국에는 그 요청에 의해 가지고, 요구사항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티어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재밌는 거 좀 가져와 봤는데 여기서 이제 2020년 기준으로 가연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초혼 회원의 평균 스펙. 그래서 남자분들은 이제 일단 연령대가 36에서 39살이 가장 많아. 여성분들은 29에서 34살 때가 가장 많고 각각 33%, 38%를 차지하고, 그리고 초혼 회원 스펙이야. 그리고 연봉 같은 경우에 남성분들은 5천 이상, 여성분들은 4천만 원 이상으로 좀 이제 레이어가 정해져 있고, 키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174점 뭐 몇, 여성분들은 162점 몇. 키도 중요하구나. 그리고 학력 둘 다 4년제. 거주는 서울, 경기, 그리고 여성분들도 서울, 경기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 게 어쨌든 평균 스펙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결국 그런 류의 사람들 중심으로 회원을 받는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잘 운영하고 지하철에도 광고하고 정말 어디 곳곳에나 다 볼 수 있잖아요. 버스에도 광고가 있고 그러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옛날에 좀 우스갯소리로 들었던 말이 이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김재중 씨가 누나가 8명이래요. 결혼정보회사는 무조건 탈락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 우스갯소리긴 한데 아니 결혼정보회사에서 그럼 탈락시키는 비율도 있는 거예요? 좀 궁금해요. 그러겠지. 왜냐면은 이제 탈락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 왜냐면 그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아나운서 학원 갔을 때 그런 거 있잖아. 다 가능성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 당신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저는 않잖아. 진실만을 말해요. 넌 안 되니까 우리 학원 오지 마 이러진 않잖아. 다른 거 하는 게 더 괜찮겠다 저는 말을 해주긴 해요. 아유 너무 정직한데 결혼정보에서도 그런 것 같아. 대신 내부적으로 평가 등급은 있겠지. 우리는 탈락이에요 라고 하기보다는 뭐 만날 수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소개해 드릴게요. 대신 금액이 높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알아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금액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너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정도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한번 보여줘 이런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한번 전문가 게스트를 한번 불러보자. 나중에 한번 불러서 근데 되게 재밌는 게 22년도 기준으로 듀오에서는 회원수가 36,000명, 결혼 회원수도 44,0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실제로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 걸리는 기간은 한 12개월 정도. 1년? 4개월 만나고? 1년 정도는 사귄다. 그리고 7개월 이상 연애를 통해서 86%가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정사를 통해서 만나더라도 1년은 만나봐야 되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초혼, 재혼 여부에 따라서 등급이 또 7가지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 7가지 기준에서도 실제로 가입비와 등급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냐면, 일단 와이즈 서비스 기본으로 한 270만 원, 플러스로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플러스는 300만 원, 노블레스 서비스 330만 원, 350만 원, 프라우드 서비스 440만 원, 오블리주 서비스 630만 원, 플래티넘 1,100만 원, 인피니티 1,700만 원, 하이엔드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담을 받았을 때 일단 매칭은 프라우드 서비스 기준으로 했을 때 484만 원을 내는데, 매칭 횟수가 1년에 기본 5번, 서비스는 4번. 그러니까 최소 5번은 소개팅 해주겠다. 근데 정말 아닌 것 같아? 그럼 4번 더 해줄게.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만날 때마다 내는 돈이 대략 50만 원 정도를 쓴다는 얘기지. 뭐 근데도 내가 괜찮은 인연을 만난다면야 아까울 리는 없으니까. 그렇죠. 평생 함께 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차이가 어쨌든 있는데 상대적으로 만족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요?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내면은 뭐 누구를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오케이인데, 거기까지 만나는 거에 대한 등급들을 내부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결국 결정사의 그 매니저들이
손을 쓰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일정 수준에서 대화의 그 진도가 느리진 않는 거지. 왜냐면 대부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디 학교, 재산은 얼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사진도 다 받아보고. 그러니까 한번 만나볼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장착되니까 되게 편리한 거야. 따질 거는 이미 다 따지고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과 정말 매칭이 잘 되는지만 파악하면 된다. 그런 의미네요. 연애라든지 뭐 이런 부분, 난 자질구레하게 뭐 이런저런 거 다 따지기 쉽지가 않아. 그냥 내가 원하는 조건은 이거니까 딱 여기에 맞춘 사람 가져다 줘. 이거네요. 그렇지. 느낌이. 그러니까 단기간에 네. 많이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많이 만나보는 거지. 한 3번, 4번 만날 수도 있고, 3사람, 4사람을 동시에 만날 수도 있고. 웃기지만. 그리고 필터링 일단은 걸쳐져 있잖아. 네. 내선전은 통과했다는 얘기야. 서류 전형은 통과했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현실적으로 내 가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겠다. 약간 좀 씁쓸하지만 근데 상대적으로 내가 좀 자신감이 있다. 그럼 나는 이 정도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면서 뭔가 좀 스케줄을 짜야 돼. 우리 어디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막 이런 것들을 또 안 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안 해도 되는 편리함.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만나고 싶다거나 내 지역에 있는 사람 만나고 싶다거나 이런 식으로 거주지에 대한 특히 요즘에는 또 이제 집값이라는 좀 결정적인 그렇죠. 네. 변수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작아야 뭐 전세야 내 주변에서 자가 혹은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 약간 이런 선택이 가능하니까 결정사에 대한 시장의 규모나 그런 이제 성장은 계속해서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네. 비용은 일단 그럼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솔직히 나는 아직까지 좀 옛날 사람인 것 같기도 해서 편견이란 게 있어서 사실 돈을 내고 상대를 만나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은 있지. 근데 뭐 합리적일 수 있다. 왜냐면은 뭐 한 3-40만 원 내고 소개팅 막 부탁하는 것보다 3-40만 원에 소개팅 부탁하는 것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3-40만 원 내고 소개팅 부탁하는 것보다 그 정도 비용 쓰면은 내가 쉽게 만날 수 있잖아. 확실하게? 확실하게. 만나 스트레스 덜 받고. 근데 이제 소개팅을 해줬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 주선자랑 손절할 거 아니야. 안 할 거예요. 그런 거 있으니까 네. 뭐 서로 스펙 다 알고 뭐 직업 알고 뭐 이러면은 뭐 비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결혼정보회사 물론 이제 비싸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굉장히 다양한 소개팅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아만다 뭐 무슨 여보야? 네, 그런 거 선정한 걸 좀 봐가지고 제 친구가 이번 주에 결혼한 친구가 그걸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지 않아도 소개팅 앱을 통해서 만남을 갖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나서 일사천리를 바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런 결정사가 이제 오프라인 서비스였다면 네. 온라인 서비스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틴더나 뭐 골드스푼이나 제가 이제 또 이제 아는 골든 로즈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프리미엄 하이엔드 네. 그런 이제 다 검증된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서비스들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겠지. 검증은 어떻게 해요? 그냥 어쨌든 대면으로 만나서 매니저라는 사람이 파악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내가 그걸 운영하는 대표님을 알아서 물어보니까 일단은 이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증 그리고 차량 등록증 실물 인증 그리고 재직증명서 그 다음에 원천징수 영수증 이런 거를 제출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류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출을 해서 거기에 따른 파악 후에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지. 회사 대표는 뭐 내야 되는 줄 알아? 재무제표 내야 돼. 와, 회사 결혼정보회사 가입할 때요? 대표라고 해서 다 그렇지. 이런 게 아니네요. 그렇지. 재밌는 거지. 근데 이 시장이 앞으로는 굉장히 주목도 높은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성장세는 이어갈 거라고 봐. 그렇죠. 요즘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확실한 니즈가 있는 이런 시장에는 또 계속해서 성장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다음번에는 결혼정보회사 관련된 매니저를 또 실제로 인터뷰도 한번 해볼 거잖아요.
그 전에 저희가 뭘 좀 준비를 해가면 좋을까요? 글쎄 일단은 이제 이 시장 성장성과 규모 그리고 이제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그 회사들의 주가는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기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상장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 여부를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장외 투자라든가 스타트업 네.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매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것들 보게 되고 그럼 이제 나는 이런 생각도 들어. 결정사에 가입돼서 결혼을 한 사람들이 어떤 직업군을 갖고 있고 어디 지역에 사는지 그리고 이게 성장을 할수록 뭐 어떤 산업이 발전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분석해 보는 것도 개인적으로 뭐 앞으로 뭐 재테크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직접적인 사업이라든가 연계성이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여러 가지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확실하게 검증이 되는지도 저는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 친구 중에서 의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러니까 결혼은 해야 되니까 결정사에 가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딴 사람을 또 같이 만나고 있더라고요. 이건 사람이 못된 건데 그럼 못됐는지 안 못됐는지는 이 매니저가 검증을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치. 나중에 오면 한번 그런 부분도 좀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양다리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파악할 건데? 그러니까 그치. 사실 그런 거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 많을 것 같거든요. 이 밖에도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았다가 나중에 그 해당되는 매니저분이 출연하셨을 때 저희가 인터뷰를 할 때 한번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조댓구알 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